자, 오늘 살펴볼 흥미로운 데이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각 연령대별로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시장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세대 간의 다이내믹한 움직임 저희가 아주 선명하게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숫자에 가려진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해보는 시간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세대별 엇갈린 부동산 행보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에 큰 손이 된 30대, 매매 둔화 속 전세 상승, 전세난이 촉발한 매수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충돌과 자산 격차까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이 통계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로 바뀌는지 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세대별 엇갈린 부동산 행보부터 보시죠. 지금 우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지, 연령대별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딱 보시면요,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위에 있는 30대의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맨 아래 60대 이상의 매도 포지션이 완전히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죠. 중간에 낀 40대와 50대는 강력한 규제나 금리, 갈아타기 딜레마 때문에 그냥 관망하거나 기존 주택을 꽉 쥐고만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양끝단의 세대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유로 시장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든 진입하려고 하고 누구는 도망치려 하는 상황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충돌이 여기서 잘 나타나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지금 무거워진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을 덜어내려고 용산이나 강남 같은 아주 핵심지에 고가 매물들을 서둘러 팔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30대는 어떨까요? 노원, 성북, 강서 같은 서울 외곽의 10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하나의 시장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시장의 큰 손이 된 30대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 이들, 과연 어떤 파급력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분들은 지금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의 절반 이상, 즉 50% 넘는 비율이 바로 30대거든요. 이들이 서울 외곽 지역을 집중적으로 노리면서 심지어 콧대 높던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무려 27%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며 매물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경매까지 뛰어든 30대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죠?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나게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요, 자금 조달의 40% 이상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입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나 코인까지 다 팔아서 35%를 맞추고 있죠. 나머지 25%가 전통적인 대출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빚만 내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모든 자산과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치열하게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번 막차는 타야 한다는 절박함이 수치에서 묻어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이 대조적인 숫자입니다. 30대가 이렇게 무섭게 집을 사는 동안 원래 부동산 시장의 진짜 큰 손이었던 40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5.1%로 뚝 떨어졌습니다. 빡빡한 대출 규제랑 높은 금리에 짓눌려서 최근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40대가 주춤하는 사이에 세대 간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전체적인 거시경제 환경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세 번째 파트, 매매 둔화 속 전세 확산입니다. 실제 매매 데이터랑 전세 시장 사이에 얼마나 뚜렷한 온도차가 있는지 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국적인 매매가 상승률은 단 0.04%에 불과합니다. 상승세가 확 꺾여서 거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수도권은 0.07%, 그리고 서울은 0.09%로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서울 외곽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젊은 매수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밑바닥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30대들의 매수세가 없었다면 서울 지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매매랑 전세 시장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요, 그 온도차가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한쪽에서 전국 매매 시장은 느릿느릿 흘러가고 강남 같은 고가 지역은 멈춰있는 반면 다른 한쪽인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거든요. 꺾이기는커녕 전세값이 오르는 지역만 전국 151곳에 달할 정도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멈췄는데 전세는 뛴다.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데이터 분석의 클라이막스, 네 번째 파트,
전세난이 촉발한 매수세로 이어집니다. 이 숨막히는 전세 상승 압력이 어떻게 젊은 층을 벼랑 끝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그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죠. 이럴 바엔 차라리 사겠다.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금이랑 매물 가뭄에 지쳐버린 30대들이 이 끔찍한 임대차의 덫에서 벗어나려고 바로 이 감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된 겁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밖으로 밀려나는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아주 강렬한 생존 본능인 거죠. 이게 완벽한 도미노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세입자들의 숨통을 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대한 위기감을 느낀 젊은 층이 서울 외곽의 10억 이하 아파트 외수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단계로 이 특정 가격대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 아주 인위적이고 튼튼한 가격 방어선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결국 밑에서 끓어오르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억지로 떠받치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세대 충돌과 자산 격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엇갈리는 세대들의 목적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과연 어떤 거대한 결과가 나오는지 숲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시장 양극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매물을 던지고 50대는 쳐다만 보면서 고가 주택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반대로 중저가 주택 시장은 절박한 젊은 층들이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에 나서 나홀로 가격이 오르고 있죠. 서로 다른 수요와 공급이 충돌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두동강 나버린 겁니다. 부자 동네는 조용하고 서민 동네는 펄펄 끓는 정말 기묘한 불균형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정말 충격적인 통계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100배입니다. 좀 놀랍죠? 60대 이상 고소득 가구가 가진 부동산 순자산이 30대 저소득층의 순자산보다 무려 100배 이상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에 살고 있지만 세대 간에 쌓인 부의 격차가 얼마나 아득하고 잔인한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지표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전세의 덫에서 탈출하려고 주식 팔고 코인 팔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는 이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요. 과연 이 100배라는 엄청난 부의 격차를 좁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위험천만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오늘 분석해드린 이 데이터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둘지 여러분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는 부동산 시장의 세대 간 줄다리기를 해설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